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하락하나 싶더니 상승 반전을 했다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방향성을 잡아나가기 힘든 혼조 양상을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오늘도 힘드셨을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 그리고 전략을 풍성하게 채워왔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먼저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지루한 하락 뒤에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하락하는 종목, 시장 대비 약한 종목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호재에도 강한 상승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회사적인 측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기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포인트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어나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정경민 차장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서 들어봅니다.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NC소프트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고밸류 종목군에서 시장 대비 좀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자체가 약간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이제 10월의 강세 종목군은 의외로 이런 이제 고밸류 성장주 쪽에서 단기 순환매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10월 단기 순환매가 기대되는 종목들을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이 어둠이 깔려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장주의 반등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10월장을 주도할 종목들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김정환 대표님의 종목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KTNG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16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실적 가시화로 인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부각이 되고 있고 대표적인 또 방어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KTNG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흔들리는 장 속에서 방어를 잘 해나가고 있는 KTNG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시간입니다. 먼저 한 주간 시총 상위 특징주를 만나보겠습니다. 강세를 보였던 주요 종목은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한국전력, 크래프톤, HMM, CJ제일제당, 그리고 약세를 보였던 주요 종목을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현대차,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SK가 올라와 있습니다. 강세를 보였던 종목 가운데서 코스피 시총 3위 SK 하이닉스 먼저 보겠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2.85%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증권사에서는 3분기 실적 부진 리포트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29위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사우디의 게임 산업 대규모 투자 소식에 오늘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크래프톤은 이번 주 하락장 속에서도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지켜내면서 견조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 시총 6위 현대차 보겠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낙폭 과대 저평가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지만 주가는 점차 하단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2.75%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이번 주 하락장에서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빨간불을 켜낸 종목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에 그나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으로 마감한 종목들이 개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SK 하이닉스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SK 하이닉스도 이번 주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 하지만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 쏟아지기도 했고 지금 주가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PBR 1배를 지금 하회를 한 지 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미 하락을 했다라는 의견이 좀 뭐 지배적이긴 한데 반도체 업황 부진의 터널이 뭐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조금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경기 사이클로 보면 지금 한 가을 정도 국면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대비해야 되는데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 업종에 대해서 한 2% 정도 수익 예상을 이제 하회하다가 최근 들어서 한 거의 20% 가까이 수익 예상 이제 하회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3분기 매출액이 한 2분기 대비해서 한 11.3% 정도 감소한 한 12조 2천억 정도가 좀 될 것으로 그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그 큰 폭으로 지금 좀 다운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이제 그 메모리 전방 산업 개선 산업의 수요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거로 이제 판단이 되면서 이런 그 흐름이 좀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버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유지되겠지만 이제 분기별로 좀 등락이 좀 반복될 것으로 그 판단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과거 그 사례를 보면 그 침체기 대비 연말 재고가 이제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그 공급이 역대 그 최저인 거를 또 감안하면 작은 수요에도 이제 반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또 특히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8만 원에 이제 근접함에 따라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추세 전환 여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뭐 안 좋은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그 침체기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또 공급단에서 공급을 역대 최저로 지금 줄였기 때문에 수요에서 변화가 조금만 나타나도 주가가 반응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심리적 지지선 이제 8만 원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뭐 반등이 오긴 왔지만 사실 뭐 그렇게 우리의 심리를 되돌릴 만큼의 반등은 아닌 것 같고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 뭐 아직까지 이제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60일선이 현재 한 93,600원인데 여기를 터치하고 나가기 전까지는 일단 테크니컬적인 영역으로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 아직까지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터닝한다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조금은 좀 보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대응도 지금 매수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사우디가 게임 산업에 54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게임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크래프톤도 상승에 좀 합류를 했습니다. 뭐 크래프톤,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뭐 모두 다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자사 독립 스튜디오가 서바이벌 호러 게임의 트레일러와 한국어 패키지 버전을 오늘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모멘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기대 신작 그리고 하반기 성장 추이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100만 원 갈 주식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정말 지금 피눈물이 나는 이제 그런 가격대에 와 있는 대표적인 게임주고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저도 이거 좀 살펴보니까 아직도 이제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되는 어떤 게임 공룡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 뭐 이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신작에 대한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다시금 이제 재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만 사실 저는 오늘 상승은 이제 사우디의 이제 게임 산업 투자라는 소식이 주는 일시적인 투자 심리의 개선이라고 좀 정의 내리고 싶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단기 움직임에 좀 어울리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신작 내용은 지난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 나왔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새로운 얘기는 좀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신작 문브레이커가 있고 또 칼리스토 프로콜이라는 이제 콘솔 게임 이제 이런 IP가 어느 정도 유저들한테 인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반등 신호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또 증명을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될 게 좀 많은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수익성이 주가에는 훨씬 더 큰 그런 좀 민감도 높은 이슈인데 사실 뭐 분기에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수익에서 크게 개선될 여지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 개선이 펀더멘털적으로 좀 일어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작들에 대한 어떤 성과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좀 콘솔 게임에 대한 IP의 어떤 인지도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배틀그라운드의 수익성 이런 것들이 다 잘 맞아 떨어야지만 맞아 떨어져야지만 어느 정도 좀 큰 그림에 있어서의 반등을 이뤄낼 걸로 좀 보고 있겠고요. 그 전까지는 단기적인 움직임이다. 일단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신작의 뭐 일정의 모멘텀이 아니라 그 성과 자체가 정말 실적을 좀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시장이 너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단단한 모습을 비교적 보였다고 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뭐 종가 대비해서는 거의 비슷해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좀 빠진 게 조금 커다 보니까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20만 원을 가까스로 지켜냈습니다. 뭐 이제 이 밑에는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볼 정도로 거의 지금 심리적인 지지선을 정말 가까스로 좀 지지를 해냈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지지선이었던 한 23, 4만 원 선이 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장 모멘텀이 어느 정도 이제 뉴스화 되느냐,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지느냐에 따라서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레벨업을 이뤄가느냐, 이걸 좀 그려질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지지선은 한 20만 원, 저항선은 한 23만 원, 요 선에서 어떠한 이제 신장 모멘텀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조금 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짧게 보고 갈 수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이번 주에 등락을 거듭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계속해서 하단이 지금 낮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높은 점수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주가 하락이 지금 과도하다, 실적 전망치는 여전히 상향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 예상 실적 그리고 밸류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3조 한 3,500억 정도가 이제 컨센서스인데 요거를 한 22.6% 정도 상회할 것으로 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당초 예상보다 이제 환율이 좀 우호적이었고 인센티브가 좀 하락했고 가격 인상 기조가 이제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6월 이후 국내 출하 개선과 함께 수출이 확대되면서 환율 효과가 이제 극대화된 그런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분기 이어서 판매 보증비가 이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현재 이러한 실적은 예상을 좀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불확실에 대한 영향은 있지만은 유럽 등 그 주요 지역에서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 수요 둔화 지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낮은 재고하고 공급망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며 대기 수요 소진하고 가격 인상 효과가 이제 동시에 지속되고 한편으로 이제 원재료 안정화로 인해 가지고 손익 구조가 지속적으로 좀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이제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동사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는데 다만 이제 오늘도 외국인들의 그 매도가 이어지면서 수급상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 결국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수급상에서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뭐 유럽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주가에 뭐 반영이 되고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수요 둔화 지표가 확인이 된 건 아니다. 뭐 환율 효과를 아직까지 입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대표님께서 차트를 잘 보시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위치는 어떻게 조금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 흐름까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박스권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서는 이제 더블탑, 그러니까 이중 천정을 형성한 후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9월 중순 이후의 흐름을 보면 거의 기간 조정 없이 그냥 가격 조정을 심하게 특히 이제 갭 하락까지 나타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로 보면 이미 그 단기 과매도권에 그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식도 역시 이제 박스권 상단이 한 20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16만 8천 원에서 한 20만 3천 원 사이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트레이딩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조금 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기술적 반등 영역권에 진입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 이제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지금은 많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조금 잡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총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상위 특징주. 오늘은 SK하이닉스, 크래프톤 그리고 현대차까지 만나봤습니다. 큰 폭의 등락이 거듭되는 정말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입니다. 모멘텀 전략 잘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보겠습니다. 박수진 MC.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조회수 상위에 랭크돼 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과 카카오, 또 업황도나 우려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로템, 코스모화학, LG엔솔, 포스코케미칼, 현대차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 항암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순항으로 주목받는 셀트리온과 반대로 성장주 우려로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카카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배그제마가 유럽, 영국, 일본,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주요 시장 허가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2% 강세로 마감하며 4거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카카오와 네이버가 신저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13거래일 만에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5만 7천 원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셀트리온부터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좀 주가 상승에 탄력이 붙는 모습인데요. 하반기 이익 성장성과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좀 타이트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가깝게는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SC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은 나아지는 환경이 부각이 되겠고요. 내년 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제약 같은 경우가 만료가 되면서 복제약이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많이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주가에는 반영돼 있는 환경이고요. 지금의 반등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주와 관련해서 최근에 대형 IT주들이 약한 상황에서 지수가 좀 하락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총 상위주 군들 중에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조정 기간 안에서 저가 같은 경우는 가깝게는 한 16만 3천 원대에서 형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낸 게 한 3거래일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저항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반등 구간에서 매물이 쌓였던 18만 4천 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지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런 반등이 3번 이루어졌던 바닥이 아니라 실제 거래량이 쌓였던 거래 대금이 수반이 됐던 16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은 정말 절망에 가까운 시간이 지속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장중 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지만 저점 매수가 유입되며 빨간불로 오늘은 마감을 했습니다. 현 구간에서 바람직한 대응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이 조정을 받고 이 조정에 대한 평균 한 5거래일 정도 평균보다 좀 조정폭이 적을 때 낙폭과대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시장 대비해서 더욱 강세를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좀 성장주의 성격을 갖추고 있고 최근 시장에서 금리 인상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의 반영
이다 보니까 성장주는 소외가 되어 왔고 가지고 있는 가치 부분의 초점보다는 매도를 부르는 수급 영향이 가장 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트를 통해서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뭐 정확한 지지 지점을 잡기에는 일봉을 통해서는 도출해내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장기적인 형태를 가진 뭐 주봉, 월봉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는 좀 한 차례 레벨 다운이 더 필요한 구간이기는 해요. 뭐 타이트하게는 56,000원으로 지지가를 잡아볼 수 있겠고요. 저항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단기 추세를 가진 성격을 월봉에 대입을 해봤을 때는 67,300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성장주의 성격상 계속해서 소외가 되면서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가 하락에 좀 염두를 둬야 되는 상황이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 셀트리온, 카카오 전략 함께 점검해봤는데요.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체크인 신고가 종목 만나본 후 이어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주간 신고가 종목을 통해 주도 섹터와 종목을 점검해보는 체크인 신고가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기간별 신고가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60일 신고가로 대화제약, 서울가스, MI텍, 케어랩스, SCI 평가정보, IMBC, 그리고 52주 신고가로 삼천리, KTNG, 고려신용정보, 서울가스,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WR까지 올라왔습니다. 체크인 신고가 60일 신고가 종목 중에서 MI텍부터 저희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최근에 세계 최대 비혈관 스텐트 업체와 본격 시너지 효과가 전망이 되면서 기업 가치 레벨업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정말 상승세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을 하면서 60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성장 행보 먼저 좀 자세하게 점검을 받아볼까요? 네, 요 기업 같은 그러니까 MI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시술용 스텐트 그리고 체외 충격파 쇠석기 등을 이제 생산을 하는 이제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아까 이제 소개를 해주셨듯이 세계 최대 비혈관 스텐트 업체인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하고 이제 교류가 있으면서 이제 이 회사가 최대 주주로 좀 올라서는 이제 그럴 예정에 좀 있습니다. 지분율은 한 63% 정도 이렇게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소화기용 스텐트 뭐 좀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내시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시경용 장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연간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MI텍이 이제 점유율이 5%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한 7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시너지를 통해서 MI텍도 이 점유율을 좀 늘러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스텐트 쪽보다는 그 피부 미용 이쪽 기기 쪽에서 성장이 나오면서 실적을 좀 견인을 했었는데 일단 뭐 당분간 이제 대주주 변경에 대한 이제 그런 시너지 기대감이 좀 놓여 있고 또 뷰티 기기에 대한 실적 성장이 두 가지의 동력으로서 주가의 레벨업이 좀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 들고요.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좀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에너지 기업들을 제외하고 의료기기 기업이 있다라는 자체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제 의료기기에서 뭐 뷰티 시장만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밀려서 잘 못 가고 있는데 스텐트와 또 의료기기, 비혈관 스텐트까지 지금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매수와 매도 물량이 좀 팽팽하게 맞서면서 중간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5% 정도로 끝났거든요. 앞으로 그럼 기업 가치의 상승 여력이나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낌새, 그런 냄새를 좀 맡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은 신고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늘 이 실적과 이제 동반되는 그런 시점에서 레벨업을 해가면서 이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거래량도 이제 실적 발표 전후한 그런 시점마다 이렇게 좀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되면서 한 단계씩 올려놓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상승도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좋은 것을 좀 미리 좀 감지를 하고 선제적인 매수가
변수가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제 기존 저항선이었던 12,000원대 후반, 12,800원 정도를 새로운 좀 지지선으로 놓고 이제 단기 접근을 하실 경우에는요, 신고가일 경우에는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악셀레이터를 한번 밟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속적인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상승을 조금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52주 신고가 종목 삼천리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통신이나 유틸리티, 음식료 이런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는데, 삼천리도 주초 조정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어제부터 다시 시세를 좀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양봉을 어제도 그려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연간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승세 대표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기가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형 주식들이 그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유틸리티, 가스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이외에도 투자 심리를 이제 자극하고 있는 것이 이제 푸틴이 전쟁에 이제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을 하면서 천연가스가 이제 반사 이익이 좀 예상이 되면서 다시 한동안 좀 주춤하던 그 시세에 좀 불이 붙은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그 주택용 가스비를 한 16% 정도 인상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이제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가정용 가스가 전체 매출의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양호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을 차트를 좀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강한 양봉을 그리고 그 뒤로 살짝 눌림을 주는가 싶더니 어쨌든 지금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오늘 근데 좀 윗꼬리를 많이 단 것 같긴 한데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전체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이 주식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질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이후에 공격적인 시세 국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나왔다는 것은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고, 일부 이제 최고점이 나오니까 차익을 실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시세가 끝난 거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눌림목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되면 그때 이제 밴드 폭이 상대적으로 좀 확대되는 모습인데, 다시금 이제 좁아지는 국면이 생기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또 적절한 기회가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시세는 계속해서 더 갈 느낌이 조금 들고, 볼린저 밴드가 조금 축소가 될 때, 눌림목이 조금 나볼 그렇습니다. 때 잡아서 그 뒤에 좀 수익을 내보자라고 좀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60일 신고가 종목으로 MI텍,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으로 삼천리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신고가 종목들 참 이런 시장에서도 신고가가 계속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주도 섹터와 종목 잘 선별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수진 MC와 함께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봅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종목들 조회수 상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카나레아 바이오 역시 올라와 있고, 미래 나노텍,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성일하이텍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 두산 에너빌리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산업 활성화 기대, 그리고 친환경 소재 사업 성장성 등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이어지곤 있지만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하단을 낮춰가고 있고 오늘도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꾸준히 주식창 조회수 상위에 올라오는 종목인데요. 원전 산업 활성화, 사우디 수출 소식 등 호재는 많지만 주가가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해외 수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지 주가의 반응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장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 안에서는 좀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온 업종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모멘텀을 보여주는 현상이 나타나야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좀 가지고 있는 가치 같은 경우를 할인해서 주가가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주가 같은 경우가 추세를 훼손하고 나서 이런 추세를 반전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주봉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단기적으로 흘러갔던 구간의 주가 흐름보다는 2021년 구간부터 2022년 지금 구간까지 한 17,000원에서 2만 원대 이상, 구체적으로 22,000원대 중반의 주가를 형성하고 흘러가는 흐름이었는데 이 박스권 같은 경우를 좀 훼손하고 흘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기 추세선을 대입을 해보면 지지가는 13,000원, 저항가는 19,600원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수급을 통해서 주가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좀 수급에 대한 체크가 연속적으로 좀 나타나야 한다라는 점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체크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 두산 에너빌리티 모멘텀과 전략까지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여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망주는 이성웅 이사가 한국전력, 정경민 차장이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김정환 대표가 서진시스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서진시스템 먼저 좀 만나볼까요?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탈중국화 수혜주로 5G에 다시 한번 좀 시장에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좀 기반을 다진 점이 기회로 좀 꼽히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금속 기술 가공 및 시스템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통신 장비, 핸드폰, 반도체 장비들의 함체, 구조물, 전기 구동 장치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품목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평가받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대단히 그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종속회사 그 생산 거점으로 이제 베트남 공장하고 베트남 공장의 그 설비 투자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하고 그 전기차 부품 일부를 그 양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중국에서 제조 공장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철수하면서 오히려 그 서진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되는 점은 이제 중국 생산 기지 이전이 곧 가시화되면서 이제 그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3분기 최고의 그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최근 들어서도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PER 기준으로 보면은 2022년 PER 기준으로 현재 한 6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 없는 수준까지 그 내려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국 공장을 철수한 게 좀 선제적 대비가 이루어졌고 3분기 최대 매출액에 지금 PER 같은 경우도 좀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그 상승한 것을 조금 반납을 하면서 이번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이게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지난 그 8월 달에 의미 있는 이제 저점을 형성한 후에 한 번 올랐다가 좀 다시 접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제 가격으로 보시면은 15,600원에 오늘 그 종가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목표가로 보면은 이제 전고점 돌파, 다시 말씀드려서 9월 초에 형성됐던 18,000원 정도가 일차적인 이제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그 조정을 받는다면 일차적으로 한 14,000원대까지 그 이하로 내려가면 한번 파셨다가 다시 그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3분기의 그 실적이 그 최대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이나 기관들의 순매수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 매수하셔서 기다리면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그 5G 섹터에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돌아올 것이다. 전체적으로 좀 이 테마 자체를 좋게 보고 계세요? 아니면 이 업황에서 서진 시스템만 좀 유독 좋게 보시는 걸까요? 뭐 5G도 하지만 여기 이제 뭐 반도체 장비도 있고 뭐 워낙 그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그 실적이 부각되는 것이고, 5G 자체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진 시스템을 뒤로 하고 이제 정경민 차장님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YG 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세에 사실 블랙핑크가 빌보드 뭐 200 차트 1위를 했다. 이거 뭐 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소식이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오늘 좀 주가가 그래도 호재를 좀 반영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만큼 오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탄력을 조금 회복할 분위기다라고 좀 보실까요? 일단 최악은 벗어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고요. 일단 뭐 예전 같으면 뭐 쌓이는 빌보드 2위만 해도 상한가 한 두세 번 쳤던 것 같은데 네, 시장 상황이 뭐 이렇게나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루머가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셧다운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블랙핑크가 내년 8월에 재계약이거든요. 근데 일부의 시각에서는 이건 마지막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노이즈로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라이크 기획, 그러니까 SM 쪽에서 라이크 기획의 이제 그런 계약을 끊는다는 그런 소식에 업종 내에서 선호도가 SM 쪽으로 기관 수급이 좀 몰렸던 이런 부분도 블랙핑크의 소식을 좀 묻혀지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해프닝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음방이라 그러잖아요. 음악 방송이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이슈화가 좀 되면서 잊혀졌던 이제 그런 투자 심리를 조금이나마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좀 기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싸이를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 분위기가 떠오르는데 딱 10년 전입니다. 네. 벌써 10년이나 됐나요? 네. 네, 그때 관련주들이 정말 다 상한가를 네. 치면서 싸이 테마를 형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늘 그 재료가, 이슈가 신선함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블랙핑크 효과에 뭐 위너 그리고 트레저 이런 아티스트들의 활동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우리가 좀 YG 엔터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가 이 YG에서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게 이제 올해 500억 벌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다 1, 2분기 합쳐봐야 100억이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뭐 YG는 아닙니다만 이제 아이유 가수가 잠실 주경기장에서 2회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대가 거의 마비가 됐었죠. 근데 살펴보니까 이틀 동안의 매출액이 120억이 넘어요. 와. 예. 그만큼 이제 보통 이제 4만 명 정도 좀 입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블랙핑크는 이제 10월부터 이제 정규 앨범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미니 싱글을 발표하면은 이제 거점 투어를 하고, 정규 앨범 발표를 하면 월드 투어를 하게 됐는데, 지금 월드 투어가 10월부터 미국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입장료는 훨씬 비싸고요. 그리고 요즘 킹 달러라고 하는 달러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회당 거의 100억 이상의 매출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확정된 것만 16개 이상이 16개이다 보니까 4분기 실적으로 다 인식이 좀 되겠죠. 그러면 잘하면 이제 가이던스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요인으로도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봐지고, 사실 뭐 위너와 트레저 활동이
뭐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크게 기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참고 사항 정도 좀 될 거라고 좀 보아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빅엔터 이제 4개 회사 중에서는 가장 그 YOY 기준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세를 좀 달성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반등도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크 기획의 그 리스크가 좀 사라지면서 SM 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엔터사 쪽에 이렇게 좀 관심이 몰리는 건 좀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엔터사들 보시면 이렇게 크게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았는데 시총 순위가 다들 올라가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은 하락을 좀 보였던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높은 멀티플을 아직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K-팝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블랙핑크의 또 월드 투어를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 YG 엔터테인먼트의 지금 주가를 보면 2거래일 연속 기분 좋게 좀 더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어디까지 볼까요? 저는 일단 좀 과거에 이제 갭이 나왔었던 이제 그 지점까지는 조금 이제 기대치를 열어놓고 5만 원 중반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래도 좀 인기몰이를 좀 더 한다면 뭐 충분히 뭐 전 고점 수준 한 6만 원 수준까지도 욕심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4만 4천 원, 5천 원 선을 가까스로 좀 지켜냈어요. 그러면서 기관 수급 돌아오면서 물론 이제 엊그제 나왔었던 음봉을 좀 이겨내는 이제 그런 상승이 나왔으면 좀 좋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하고 거래량도 좀 확인하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오늘 코스닥의 이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좀 시가총액 나름 상위 종목이면서 이러한 에너지를 좀 보여줬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다음 주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네. 게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조금 더 뭐 이제 가격이 좀 주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가볍게 움직이다 보니까 YG 플러스에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두 종목이 보통 좀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네. 어떻게 좀 보세요? 두 일단 종목을? 근본적으로는 이제 YG 엔터가 이제 움직이고 또 말씀해 주셨듯이 민감도는 이제 YG 플러스가 더 높기는 합니다만 블랙핑크의 수익은 YG 플러스랑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료에 좀 더 투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YG 엔터테인먼트가 낫고 그건 필요 없고 나는 돈만 벌면 된다. 나는 좀 민감하게 치고받는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슈몰이를 통해서 YG 플러스에 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그러니까 듭니다.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날 오늘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YG 플러스도 플러스죠. 어느 정도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이어서 그러면 이성홍 이사님의 유망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한국전력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뭐 지수의 변동성이 큰 상황, 그런 상황 안에서 지수 방어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러한 방어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환경이 바뀌면 주가는 반대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펀더멘탈 상으로 보더라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오늘 뭐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 인상이 있었어요. 이 단행된 인상 안에서 뭐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연결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점이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연결해서 한국전력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경기 방어에 오늘 이제 2%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적. 네.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좋아져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한국전력도 이 방어적인 성격이 주가의 힘을 오히려 좀 잃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하나의 아이디어를 지금 약한 시장 안에서 연결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됐고요. 제가 원래는 좀 뭐 성장주라든지 좀 지금 가치 대비해서 시장 대비해서 약간은 좀 싼 종목 아니면 상승할 수 있는 포텐이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한국전력을 말씀드린다는 점은
좀 시장의 변동성이 약간 더 남아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종목의 특성을 우리 투자랑 연결을 해서 좀 아이디어로 접목을 해보면 좋다 보니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제 매크로가 어떻게 변할지 뭐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은 너무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요 시세가 나는 구간은 아무래도 전기료 인상이 뒷받침되고 원자재가 빠지는 구간에서 좀 시세는 본격적으로 날 수 있지만 지금은 좀 방어적인 성격에 국한돼서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왔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아주 타이트합니다. 중기 60일선 정도의 반등이 가능한 21,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 매수가 같은 경우는 19,000원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가깝게는 반등이 나온 구간이 9월 16일, 9월 20일 이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을 제시해 드리고 굳이 추격을 해서 이 종목을 좀 강하게 담아간다 그런 관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엔터주를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를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 SM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또 SM을 좀 점검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M 오늘 0.8% 오르면서 뭐 상승으로 끝나기는 했는데 최고가 이제 8만 원을 찍고 나서 그때부터는 조금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지금 10% 이상 밀렸는데 전략을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짜주실까요? 일반적으로 그 SM이 거둘 수 있는 이익 체력을 시총에 대입을 해보면 한 6만 원대 중반, 구체적으로 6만 5천 원, 6만 7천 원 이런 구간에서는 편하게 매수는 해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임원들이 조금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한 좀 좋지 않은 불편한 형태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연간 체력,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봤었던 고점 8만 원 이 정도 구간은 무난하게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변동성 감안을 해볼게요. 6만 원대 중반에서는 매수를 대입하고 접근해 봄직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6만 원 중반대 매수 전략, 8만 원까지 조금 갈 수 있는 그림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경민 차장님이 가지고 오셨던 종목도 저희가 좀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 조금 많이 빠진 종목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S&T 중공업이 오늘 3% 하락을 했는데 사실 장중에 빨간불을 켰다가 많이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9,6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3% 밀리면서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 혹시 보유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갈까요? 네, 엊그제 소개한 이후에 좀 올라가서 저도 회심의 미소를 좀 지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의 기운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오후에 저도 이제 점심을 먹다가 본 뉴스예요. 만약에 폴란드 쪽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이제 한국 무기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S&T 중공업이 조금 충격을 좀 더 많이 받았다 그나마 좀 회복을 한 부분이죠. 근데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가봐야 아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전쟁을 옆 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보 의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정권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다음 주가 아마 호주의 레드백 그 선정 발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강한 불기둥 하나 또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오늘 하락은 그냥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좀 떼준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볍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종목 이야기를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차트적으로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차트, 특히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저점 테스트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면서 아니 오늘도 기술적인 반등이 안 오나, 오늘도 이렇게 매수가 안 들어오나 계속 좀 답답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나름 이제 손바뀜이 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아랫꼬리, 윗꼬리가 좀 조금 이제 길어진 그런 모습이었고, 거래량이 좀 최근 일주일 거래량 중에서 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어떤 손바뀜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제 그 침체기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뭐 단기적으로 이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차트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급락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그 리바운딩은 일어날 수 있지만 추세적인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가 바뀌기에는 조금 힘든 조금 더 모양이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시간이 좀 있겠습니다.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리바운드가 온다고 하면 네. 그 선은 어느 정도까지 일차적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1차적으로는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2,400에서 좀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2,300에서 2,400 정도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뭐 금방 오를 수 있는 그 부분인데 네. 그 이상은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2,155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어쨌든 그래도 2,300, 2,400까지는 조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리바운딩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기술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이성웅 이사가 한국전력, 정경민 차장이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김정원 대표의 서진시스템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에서 종목들 좀 보시면서 포트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글로온파트너스 이사,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김정환 GB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정도는 조금 가볍게 조금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어도 좋을 만한 시장인데 반등이 오지 않고 좀 약하게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번 주는 정말 힘든 시간을 좀 이어온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일이 좀 이어지니까 좀 푹 쉬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